다주택자에 대한 대선 후보들 입장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의 규제를 그대로 두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규제 완화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보호 강화를 한다고 하면은 돌고 돌아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그건 굉장히 잘했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좀 정리가 필요해요. 취득할 때는 세금을 상업용으로 내거든요. 근데 보유할 때는 주거용이야. 그리고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기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봐서 신규 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냅니다. 또 양도할 때는 또 주거용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을 월세를 받고 싶어도 내가 보유한 주택, 장터공제라든지 비과세가 안 돼. 또 종부세도 중과를 맞을 수가 있어서 투자할 수가 없어요, 전혀. 고령층 입장에서는 본인의 노후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불이익 때문에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령층도 손해, 그리고 청년층도 임대가 나오지 않으니까 피해를 보는 거죠. 이거 손 쓸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기금 대출이나 뭐 신생아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출이 안 됩니다. 네, 상업용으로 봐요. 그리고 청약할 때는 주택으로 또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혼종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준이 모호해요. 어떨 때는 상업용, 어떨 때는 뭐 주거용. 이게 주거용 오피는 모든 것들이 다 불리하게끔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공급이 너무나 안 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사주고 활발하게 임대를 놔줘야 되는데 이러한 불이익 때문에 열심히 사주는 주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너무나 부족하고 청년들, 대학생들, 신혼부부들을 위한 그런 주택들이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끈하게 규제 완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를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듭니다. 오피스텔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매년 5%씩 세액 공제,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또 양도세 중과 폐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죠. 이것 때문에 매물이 잠기니까. 제초한 폐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공급이 활발히 되겠죠. 종부세 개편 환영합니다. 종부세 개편해야 되죠. 종부세는 차라리 없는 게 좋습니다. 왜? 임대소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고, 아니 보유세를 3번이나 냅니까?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도 이중과세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간주 임대료는 이중과세나 다름없습니다.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서 이자가 생기니까 소득이 생겼다. 소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아니 웃기잖아요. 은행에 넣었으면은 금융소득세를 내요. 결국엔 세금을 내. 근데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세금을 또 내. 이중과세 아닙니까? 이미 세금을 내는데 또 낸다니까? 자, 지방취득세 면제. 다주택자도 과연 해줄지 의문이긴 하지만 지방취득세를 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주택자 중과라도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할 수 없는 게 취득세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풀어줘야 돌고 돌아서 이게 수도권 공급도 원활하게 안 되는, 왜냐하면 건설사들도 지금 지방에 다 물려 있어요. 미분양 때문에. 건설사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수도권에 제대로 수주를 못 합니다. 아니, 강남권도 수주를 안 해요. 공급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도권 주택 임대료가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서 임대 등록 제도 활성화. 확실히 김문수 후보 공약이 친다주택자 성향이 뚜렷합니다. 지금 매물이 너무나 안 나옵니다. 이거 규제를 다 풀어줘야 돼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정책, 양극화를 부른 10가지 정책, 이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장터공제, 강남 3구, 용산 청약, 주택 거주 의무, 토거제, 임대차 3법, 126% 블랙리스트 다주택자, 대출 중단, 대출 규제 등등 이러한 규제들이 시장에 남아있으니까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 매물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를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똘 한 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마가 35평. 올해 1월 29억 8천에 팔렸는데 최근에 39억까지 팔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지금 뭐 4개월 만에 거의 10억이나 올랐어요. 10억.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빚내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 가짜 성장, 청산. 한마디로 이거죠. 기술 투자는 생산성이 있는 거고 부동산 투자는 생산성이 없다라고 단정 짓는, 뭐 AI라든지 이런 기술 투자를 열심히 해서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 그게 고용도 많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그게 국가의 부로 돌아온다. 모든 유동성이
지금 기술 투자로 가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장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가짜 성장을 끝내야 된다.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반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술 투자는 수익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또 실패 확률도 있습니다. 고용 효과도 먼 미래 일이야. 당장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일단 단기 전략이죠. 단기적으로 고용이 팍 늘게 됩니다. 아니 되게 웃기지 않아요? 지금 트럼프도 SOC로 지금 1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왜 굉장히 제약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빨리 돌죠.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한쪽을 배제하면 안 돼. 두 가지를 병합해야 돼. 기술 투자도 해야 되고 부동산 투자도 SOC 투자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단기 고용, 장기 고용 두 가지를 전략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사람들은 창업을 하고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이 기술 투자를 막는 장벽이 아니라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니까 상호 보완적인 관계지. 근데 이재명 후보는 배타적인 관계.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막아야 기술 투자 유동성이 쏠리면서 우리나라의 부가 증대된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다주택자에 대한 대선 후보들 입장을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친다주택 성향이 가장 뚜렷합니다. 자, 실현 가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시행령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바로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죠. 그래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과연 실행할까라는 그런 걱정은 있긴 합니다. 또 오피스텔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매년 5%씩 세액 공제. 이거는 국회 통과가 필요해요. 양도세 중과 폐지도 이것도 국회 통과가 필요한데 하지만 시행령으로 유예는 할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유예를 하겠죠. 근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게 부활할 수가 있어요. 양도세 중과가. 부활되면은 지금의 규제지요. 용산이랑 강남 3구. 물건이 더 안 나오겠죠. 양도세 중과 30% 내면서까지 누가 팔겠습니까? 물건이 더 잠겨요, 진짜. 제초안 폐지 이것도 국회 통과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초안 악법입니다. 이것 때문에 재건축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막대한 그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누가 재건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종부세 개편 이것도 야당 동의가 필요하지만 시행령으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종부세 부담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60%까지 낮췄죠. 그래서 종부세 부담이 확 낮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종부세 부담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세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야당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방 취득세 면제 이것도 야당 동의가 필요하지만 최근에 지방 공시가 2억이야 취득세 중과 외 같이 시행령으로 일부 조정 가능합니다. 공시가 2억이야 뭐 3억이야 4억이야 5억이야 얼마든지 취득세 중과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대통령 누가 됐든 간에 지방 공급 절명이거든요. 또 가격 메리트도 있고 그래서 실소유자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여기서 만약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다주택자도 노다지 지방에서 주축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참 여러모로 여건상 참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그래도 모르죠. 2주간 보수들이 똘똘 뭉치면 선거는 기세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기적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똘똘 뭉치면은 또 모르는 일입니다. 2주 동안 열심히 한번 보수들이 똘똘 뭉쳐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